네, 안녕하세요. 이제 21년 1학기 동력학 수업이고요.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저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보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녹화해 놓은 걸 따로 보셔도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각 챕터마다 좀 이 예습 내용을 제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길게는 아니고 뭐한 15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이런 걸 배울 거다라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챕터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연습 문제들에 대한 풀이도 제가 몇 개는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번 동력학 수업이 아무래도 연습 문제를 푸는데 좀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만드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업을 할 거라서 그런 거를 좀 수업 외적으로 올릴까 아니면 연습 문제를 수업에 풀까 하는 거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몰라서. 우선 11장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라고 해봐야 이제 내일 모레 하긴 할 건데 예습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죠. 우선 11장은 제가 책이 영문판 기준이긴 한데 뭐 한글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1장에서 배울 거는 키네마틱스라는 단어가 아마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파티클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파티클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키네마틱스는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한글로는 운동학이라는 말도 쓰고 운동기하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영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모션, 운동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원래는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이 발생한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의 발생한 원인은 힘이죠. 그 다음에 그 운동의 힘에 영향을 받는 거는 질량이 있을 거고, 그 질량하고 힘 간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가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학 키네마틱스에서는 가속도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나오고요. 그 부분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힘하고 질량은 없는 셈, 모르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게 키네마틱스고, 그래서 운동의 원인에 대한 고려가 없고요. 이제 이번 챕터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키네마틱스라는 것만 가지고 운동을 해석하진 않고, 키네마틱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력학적인 관점을 이제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에서 기초적으로 쓰일 뿐이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키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키네틱스는 우리가 그냥 이걸 한글로 운동역학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또 되게 확실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앞에서는 운동만, 위치, 속도, 가속도 3개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포스, 매스, 모션. 그러니까 새로 힘하고 질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학의 뒷부분에서는 전부 다 키네틱스만 다루고 있습니다. 키네마틱스는 앞에서 한번 배우고 버리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울 때도 비슷하게 키네마틱스를 먼저 배울 거예요. 키네마틱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이 발생하게 하는 유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뭐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럼 키네틱스는 뭐고 키네마틱스는 뭐야 라고 할까봐 이번 챕터에 샘플 문제와 답까지 다 나와 있는 11.4 문제를 들고 왔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요, 차가 속도가 있어요. 20m/s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 나눠지는 데 있잖아요. 가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여기 사이에 뭐 이렇게 길 나눠 놓으니까 여기 충돌하지 말라고 뭐 통 같은 거 세워 놓잖아요. 그 통이 있는 거예요. 그 통들이 있을 때 차가 여기가 쾅 하고 부딪히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부딪히면은 x,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진행 거리가 x거든요. 그 x에 대해서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문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풀자면은
원래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배리어가 장애물이 찌그러질 때 발생하는 힘이 있겠죠. 그럼 그 힘으로 인해서 F는 ma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차의 질량은 얼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이고 그 가속도로 인해서 이게 또 차 속도가 바뀌고 그 차 속도가 얘가 V가 바뀌겠죠. 차 속도가 바뀌면은 그로 인해서 또 힘이 얼마만큼 또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일로 돌아가겠죠. F는 ma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학 문제인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요. 그냥 가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걔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거를 뭐 요래요래 미분식으로 해가지고 건너뛰고 뭐 해서 가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데 그런 상세한 거는 책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본 수업 때. 다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속도만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질량이고 힘이고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가속도, 속도, 위치 세 개만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게 제일 처음에 챕터 이름에서 얘기한 키네마틱스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 챕터로 들어가면은 여기 렉틀리니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직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파티클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죠. 파티클이라는 게 한글로는 입자거든요. 입자, 뭐 가루 그런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파티클인데 동력학에서 얘기하는 파티클은 그런 작은 가루가 아니라 뭐 밀가루나 뭐 아니면은 뭐가 있죠? 먼지 같은 거 그런 가루가 아니라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그리고 밀가루도 질량은 있죠. 그 질량이 자동차, 비행기, 뭐 배 그렇게 아주 무거운 물건이라도 하나의 작은 점에 집중돼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어떤 제가 뭐 마땅한 게 없는데 책상에 뭐 이런 책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책이 실제로는 질량이 책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F는 ma다 힘을 줘서 집어 던지면은 얘가 어떻게 날아갈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책 모든 부분에 질량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운동이. 근데 그거를 그냥 한 점에 여기 한 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한 점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 점이 회전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이 없는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파티클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여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말이 꼬이는 게 키네마틱스를 하기 때문에 질량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질량은 고려하지 않는데 어쨌든 운동을 간소화해서 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형 운동, 아까 여기 앞에서 직선 운동이었죠.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속도는 잘 알다시피 속도의 시간 미분, 그 다음에 위치에 2번 시간 미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얘를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볼 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선을 잘못 그렸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본 수업에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벡터, 가속도, 속도, 변이 세 가지의 벡터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상대 운동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건데 이거는 등속 운동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자주 배웠을 거예요.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읽어보면 뭐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상대 운동인데요. 상대 운동은 두 개의 물체가 같이 서로 다른 속도지만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정지해 있는 입장에서 둘의 운동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움직이고 있는 애가 다른 움직이고 있는 애를 보고 있을 때 그 운동이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차가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시속 200km로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100km, 시속 100km인 차에서는 보면은 그 과속하는 차가 시속 200으로 안 보이죠. 시속 100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을 추월해 갈 때. 이제 그런 개념이 상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즉 그냥 절대 운동이죠. 원점에서 A라는 점이 운동을 했고 B라는 점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만큼 갈 때 B는 저만큼 갔으니까 A가 보기에 느끼는 거리는 B는 나보다 요만큼 앞서갔네가 되는 거죠. 지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상대의 운동이 됩니다. 상대 운동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가 관찰자예요. 얘가 대상이고 대상 운동에서 관찰자 운동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대상의 운동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의 상대 운동까지 관찰자가 본 상대 운동이죠. 관찰자가 본 상대 운동이랑 관찰자 자체의 운동을 더해주면은 그게 대상의 운동이 된다라는 거고 아마 우리 동력학 수업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단어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상대 운동이 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가속도 다 시간에 한 번씩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상대 변이를 미분해주면은 상대 속도, 걔를 또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상대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사실 뭔가 대단한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커블리니어라는 거는 이제 회전은 아니고요. 뭔가 직선이 아닌 선을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전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뭐 운동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챕터에서는 뭔가 그런 운동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운동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벡터 수식을 벡터 미분을 그냥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벡터라는 개념에 친숙하거나 아니면 미분을 우리 원래 복습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다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뭐 그냥 그래서 서로 미분한 것끼리 더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 곱하기 벡터를 미분해주면은 스칼라를 미분한 거, 벡터를 미분한 거. 뭐 아마 우리가 이미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위에다 막 그릴게요. G 플러스 F DT분의 DG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지럽네.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벡터에서도 그냥 같은 개념인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스칼라끼리 곱은 서로 순서를 뒤집어도 값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가 곱을 하는 순서를 신경을 안 썼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벡터끼리 외적을 할 때는 서로 순서를 뒤집어 주면은 부호가 뒤집어지거든요. 앞에 마이너스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순서를 뒤집어 주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안 보이겠다. 네. 서로 외적이죠. 외적을 해줬는데 외적을 해줬을 때 걔를 외적을 하고 미분을 해준 걸 전개를 해주면은 앞에 미분한 게 하나 오고 뒤에 미분한 게 와야 돼요. 원래는 이 식이 제대로 된 순서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곱하기가 서로 교환을 해도 뭐 이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썼던 거죠.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그 함수 곱에 미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3차원 좌표계에서 XYZ 직교 좌표계죠. 세 좌표축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으로 보여주는 그런 직교 좌표계를 했을 때 XYZ로 각각의 위치가 표현되면은 속도는 XYZ를 각각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죠. 위에 점 찍은 거는 이거랑 같은데 표현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위에 점 두 개 찍은 거죠. 그래서 가속도도 이렇게 표현한다.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1.5장이 사실 이번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처음 보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뭐를 배우는지, 그래서 어떤 개념을 통해서 결과식을 얻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따라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하나는 탄젠셜 노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레디얼하고 그 다음 뭔지 잘 트랜스버스였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세타라고 썼네. 네. 레디얼 서큐퍼런셜이라고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 그래서 운동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곡선으로 발생하는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운동이 곡선으로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접선, 말 그대로 미분한 거죠.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접하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인 거 항상 하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노멀이고요. 말 그대로 노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보통 그런 뜻으로 쓰기는 하는데 동력학에서는 아니면 수학에서는 수직이란 말로 많이 써요. 수직 아니면은 노멀라이즈는 정교한데 수직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수직이라는 뜻으로 쓴다. 동력학에서는 얘는 접선. 맞다. 법선이란 말 쓰죠. 제가 쓰다 보다 생각났네. 아마 법선이란 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궤적이고요. 얘는 각 순간에서 운동의 속도는 궤적에 대해서 속도는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접선 방향밖에 속도가 없어요. 운동이 맞잖아요. 노멀 방향은 그러니까 애초에 접선이라는 게 우리가 운동학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키네마틱스에서는 접선이라는 게 그냥 운동 궤적의 접한 방향인데 그게 애초에 속도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속도 크기 곱하기 2t라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선이 아니라 꺽쇠 표시를 해놓은 거는 단위 벡터라는 뜻이에요. 크기가 1인 벡터고 방향만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방향, 앞에 v는 크기. 그렇게 나타냈을 때 하여튼 접선 방향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받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라는 게 11.5장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오면은 실제로 전개하는 방법을 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고 뒤에 있는 게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을지 모를 구심력이죠. 여기서는 구심력. 사실 구심력이라고는 썼는데 우리가 힘을 배운 게 아니에요. 11장은 운동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구심력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힘력자가 아니라 가속도.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그 다음에 레디어라고 서큐펜셜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운동의 중심에서 이 운동을 봤을 때요. 그래서 임의의 점 P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P 1.5에서 P까지의 위치를 하나로의 방향과 크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 아까 R 방향이 레디얼 반지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5에서 5가 원점이에요. P까지 해가지고 선을 그었을 때 그 선 방향이 ER이라는 단위 벡터로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 수직인 게 세타란 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좀
오히려 근데 이게 원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원운동과 관련되는 구심 가속도는 앞에 탄젠셜 노말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다른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운동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운동이 이렇게 위치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해줬을 때 속도랑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인데 보면은 알겠지만 식이 좀 복잡하죠. 그 복잡한 식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게 11장에서 11.5장에서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5분이면 설명을 할까 했는데 해보니까 20분이 걸리네요. 이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아시고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특히 제가 얘기를 하다 그냥 건너뛴 부분들이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수업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